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때로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서 사람은 늘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소식들은 지금까지 당연한 듯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지구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몸부림과 노력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세종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도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건강 상담 시작합니다. 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긴 했는데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자연재해 때문에 네. 그죠? 이래저래 좀 그렇죠. 네, 슬픔을 겪으신 분들도 참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자연재해 네. 그다음에 그 자연을 잘 보호하자 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사람의 입장인 거고, 그냥 네. 네,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보호하고, 네. 그죠? 그 인재, 음. 그 인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네. 또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에 협조해야 되는 것도 또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또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질문은 변비에 대한 질문이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별다르게 식사 양이나 먹는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갈수록 배변이 힘들어지고 잘 배변이 안 돼서 힘이 듭니다. 어렵게 배변을 하면 아주 단단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또한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복부 팽만감도 나타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변비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노인 변비라고 하나요? 노인성 변비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네. 저희들이 그 노인 그 질환이나 네. 마지막에 그 수면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연결이 되겠네요. 네. 그 노인 변비 같은 경우에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분류해서 말씀드려 보면 네. 불면형 변비. 불면형 변비요. 네. 그건 뭐 잠을 잘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전번에 그 불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뭐 변비가 뭐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죠. 불면형 변비 말고 네. 그러면 그거랑 조금 대비되는 아니면 좀 나머지를 좀 뭉뚱그려서 또 요새 또 이상기후 때문에 이렇게들 다들 또 고생들도 하고 하시니까 네네. 온실가스형 변비? 온실가스형 변비요. 그거는 이제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네네. 지구가 좀 더워지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을 네. 지구나 그 환경, 네. 자연의 환경과 빗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네. 이분이 질문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변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보고 이 중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시면 그런 걸 좀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또 시절도 그렇고 해서 한번 온실가스 변비로 이렇게 정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그 변비에 좋은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들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PD님은 변비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아주 가끔, 네. 아주 가끔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 정도시죠. 네, 그거는 뭐 변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변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어떤 게 좋겠나 이렇게 뭐 찾아보신 것도 아니고, 그죠? 생각한 거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채소를 많이 먹고 네. 채식이 좋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뭐 물을 좀 자주 마셔라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변비에 좋은 것들은 이제 그 채소 쪽하고 이제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과일이나 특히 말린 자두, 말린 자두요. 그리고 뭐 영어로 뭐 푸른, 네. 그러니까 말린 자두, 그다음에 뭐 사과, 네. 그다음에 뭐 가지, 그다음에 고구마,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다시마, 네. 키위. 이 정도는 제가 평소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네. 체격이 네. 좀 그래도 통통하신 분이다. 통통하신 분이고 네. 몸이 좀 찬편에 속하다. 예. 그리고 좀 기운이 없다.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말린 자두나 사과나 가지, 고구마 같은 게 아마 좀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분이 좀 말랐다. 네. 그리고 몸이 좀 열이 있는 편이시다. 네. 대신 기운이 좀 있으면서 네. 혈액 순환이 조금 부족한 분. 네. 이런 분이라면 다시마나 네. 키위 계통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통통하면 열도 있을 것 같고 마르면은 좀 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나요? 열이 있으면 우리 몸은 이제 70%가 뭐 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열이 있으면 좀 물기가 좀 적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마른다고 표현한 거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통통한 분들은 제게 이제 습하다고 보거든요. 습하다. 물기가 그렇군요. 좀 많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통통하신 분들 중에는 또 열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열도 많고 살도 많고.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실가스형 변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네. 온실가스 하면은 뭐 어떤 가스 이름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온실가스면은 사실 여러 개가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제일 크죠. 온실가스 네. 효과를 일으키는 것 중에. 네. 네네. 또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질소인가요? 그렇죠. 네. 질소도 좀 관련이 있고. 네. 질소 화합물 같은 중에 네. 관련이 있고. 그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중에 그 차지하는 비율이 한 거의 9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스보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좀 우리 인체랑 또 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이산화탄소는 그 물과 작용을 안 한답니다. 네. 작용을 안 하고 이산화탄소의 특징은 그 고체로 있다가 고온이 되면 바로 기체로 간다는 거죠. 중간에 그 물의 과정, 그 용액의 과정이 생략된다는 거죠. 네.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지표에서 발산되는 그 복사열, 지구의 그 복사열을 잡아서 걔네들을 말하자면 응집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주도를 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 그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특히 온열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 몸에서 적외선 그러니까 열이죠. 어떻게 보면 열 그거랑 그 CO2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구가 폭발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많이 늘어났죠. 인구가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또 육식 동물들을 또 동물들도 많이 키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열을 많이 내죠. 그렇죠. 네. 열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산화탄소가 또 증가할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낮에는 그 생명체는 동물들은 네.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네. 식물들은 반대죠. 그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광합성하면서 소비하고 네. 대신 산소를 내놓거든요. 네. 내놓는데 그 사람들이 인구수만 늘은 게 아니라 그 노동 시간도 노동 시간이든 아니면 활동하는 시간이 네. 밤까지 연장이 됐잖아 지금. 환하게 백야가 되었죠. 백야도 그렇죠. 백야도 네. 되고 네. 활동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그 이산화탄소 그 생성하는 그게 하는 게 더 광범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광범해지고 네. 또 밤에는 또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뿜어내니까 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동물과 식물과의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 관계, 네. 서로 보완 관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과적인 게 아니고 네.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 보면 맞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야 그 지구가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사람들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네.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당뇨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드려보면 당뇨는 어떻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당뇨는 몸의 네. 어떤 기능이라든지 균형이 좀 흐트러지면서 네. 제대로 된 걸음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렇죠. 네. 먹는 것 중에 뭐를 주의해야 되죠? 탄수화물을 주의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탄수화물. 그렇죠. 네. 그 당뇨 환자들 보면은 그 이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뭐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네. 많이 먹어서 당뇨가 온다. 네. 그래서 뭐 그게 또 그럴싸한 게 당뇨에 걸린 분들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당근 먹지 마라. 하고. 네. 그렇죠. 탄수화물 제한시키고 뭐 그런 식인데 당뇨 환자들을 보면은 그 특징적으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마음 고생? 네. 아니면은 뭐 좀 조급하고 불안하고 네. 급하고 이런 좀 심리 상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저희들이 왜 저기 뭐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뭐 단계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당 떨어진다고 하죠. 네. 저도 사탕 하나씩 요즘에는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일종의 열현상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네. 그 마음이 이렇게 초급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초조하고 조급하게 돌아가면서 네. 마음에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네. 일종의. 근데 이때 단 거를 먹으면 마음이 편하다 하는 그거랑 네. 그 다음에 당 수치가 올라간 거랑 그게 이제 동시에 보이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단 걸 많이 먹어서 당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동시에 온다는 거죠. 동시에 단 것도 땡기고 당뇨 수치도 오르고 그 다음에 몸에 열도 많이 생기고 네. 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네, 그렇군요.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단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김민강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단실로 건강 3단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에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변비 이야기하다가 당뇨까지 이야기가 됐는데요. 온난화와 관련된 변비까지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 질문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네. 그 발음이 온난화가 맞아요? 아니면 온난화 그게 맞습니까? 온난화라고 다들 발음을 하는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뭐 두서없이 말씀을 꺼냈는데요. 이제 이거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죠? 네. 전에 그 사진에서 어떤 걸 봤냐면은 그 야간에 우리 한반도를 그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게 있었는데, 맞아요. 보신 적 있죠? 네, 북한은 뭐 평양 쪽만 살짝 빛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쪽, 남한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특히 뭐 경부선 그 라인 상당히 빛이 반짝반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서울하고 부산 뭐 이런 쪽. 네. 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낮이 연장된다. 우리 인류의 그 생활이 낮이 연장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낮이 연장이 안 된 거고, 남한은 연장이 된 거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자본주의 그 뭐라 좀 생산이면 생산, 뭐 그런 게 많이 발전했는데 묘하게도 그 해수면 상승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해수면 상승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도 거의 2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몇 년 동안인가? 10년인가 20년 동안에 거의 한 9cm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해수면이. 다른 데는 뭐 한 4, 5cm 그 정도 올라갔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저도 약간은 그게 이상한 게 해수면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나? 같이 올라갈 텐데. 근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자카르타가 수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부근을 포함해서 지금 지반도 같이 내려앉고 해수면도 올라오고 해서 지금 수도를 옮길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층 빌딩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길게 보면은 후손들을 위해서, 그죠?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불면형 변비 말고 이제 온실가스형 변비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 온실가스나 아니면은 그 이상 기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구 환경과 지구 기후 환경과 저희 인체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대비시켜 보면요. 대비시켜 보면은 땅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반이라 그러죠. 지반이나 뭐 육지, 뭐 해양에도 그 지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 밑에 지반인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거랑 관계된 장부가 뭐가 있냐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위장하고 비장, 그리고 우리 합쳐서 이제 비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폐하고 대장. 요거는 그 우리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성품을 보면 비위를 보면 비는 습하고 그다음에 연못, 우리가 이제 연못이라고 하죠. 그렇게 또 물이 모여 있고 이런 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좀 물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 위는 좀 마르고 어느 정도의 윤택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땅으로 이렇게 비교한 거는 뭐냐면, 이상 기후, 그 온실가스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화학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농작물을 키울 때 우리가 질소비료라는 걸 줍니다. 질소비료라는 걸 주는데,
그 질소비료 자체가 이제 지하수에 녹아들고 네. 그다음에 결국 해양 쪽으로 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질소비료를 중간에 이제 처리하는 과정 뭐 소각한다든가 네. 태워서 없앤다든가 이런 과정 자체에서도 그 아까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농작물을 먹고 뭐 변비를 치료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채소 같은 거를 많이 먹는 것 같다, 과일 네. 같은 걸 많이 먹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뒤에는 또 이런 함정이 또 있더라고요. 질소 비료. 그 다음에 이제 폐하고 대장을 보면 네. 폐는 우리 자연 그 환경 중에서 뭐하고 좀 유사하냐면 화산? 네. 화산을 아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기후나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 것 중에 냉매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냉매 저기 우리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들어가죠. 이런 거에 쓰는 네. 건데 프레온가스 뭐 네네. 예전에. 근데 이게 그 CO2 이산화탄소보다도 그 온실가스에 기여하는 그 능력이 네. 거의 100배에서 10,000배? 아이고.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요새 뭐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이 쓰죠. 네. 이상기후로 뭐 온난화가 되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거 더 찾게 되고 그죠? 그걸 더 쓰고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2 이산화탄소 그거랑 또 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몸의 그 아까 지방 그거를 그 만들어내는 네. 초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세정제. 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뭐 그죠? 손세정제.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썼죠. 그 마찬가지로 뭐 세정제나 그 세탁할 때 쓰는 그 섬유유연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섬유유연제 같은 게 또 포함되겠고요. 온실가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좀 이거랑 연관돼서 뭐를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나 음식 중에도 뭐 야채도 마찬가지고 그 육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부제 같은 걸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네. 방부제도 우리 몸으로 보면은 온실가스 효과 같은 걸 일으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잡아두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의 순환이나 네. 이런 거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기 비위하고 폐하고 대장을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하고 쓸개. 네. 그 다음에 삼초와 심포. 이거는 좀 생소하시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장부인데 심포. 이거를 이제 뭐 심장을 싸고 있다 해서 뭐 심포. 네. 그다음에 삼초. 이래서 뭐 상초, 중초, 하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삼초를 장간막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중국 학자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네. 뭐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좀 같이 토론하고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간하고 담하고 심포하고 삼초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하에 흐르는 물, 지하수와 좀 어느 정도 조금 연관 지면 또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면은 여기에 관계되는 그 음식들, 식품들이 뭐가 있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부제, 네. 방부제와 합성 화학 의약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의약품. 양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요새는 한약도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합성으로 만드는 경우가 그렇죠. 있나요? 네. 뭐 순수한 그걸로만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순수한 그 자연 재료. 그렇죠. 자연 재료로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 합성 화학 의약품.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뭐 한약이면 한약, 그다음에 뭐 양약이면 양약 그 중간에 있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체를 오염시킬 때 네. 오염시킨다는 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물과 불이 서로 견제하고 끌어주고 하면서 순환하는 네. 그 과정에 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걸 일으키는 그런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이 주로 공격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간하고 쓸개랑 심포, 삼초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더 있나요? 저 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게 이제 이제 짧게 남았는데요. 그다음에는 이제 심장과 소장, 그다음에 그 콩팥 신장이죠. 네. 신장과 방광 이렇게 나눠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심장과 소장, 신장과 방광이 온실가스 효과를 바로 나타내는 그 부위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줄이면은 그 소장은 대기, 이 지구 대기권에 떠 있는 그 대기를 말하는 거고, 그 심장은 뭐냐면 요새 그 보니까 그 대기에 강이 생겼다. 그렇죠. 그죠. 그 수증기가 뭐 그죠. 장마가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 물길이 생겨서 그렇죠. 대기에 강이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심장이 대기의 강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방광은 폭풍, 태풍. 네. 그다음에 신장은 기류. 네. 기류라면 이렇게 대기가 있지만은 그 대기 중에도 뭐 제트 기류도 있고 뭐 편서풍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주관하는 데가 신장이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온실가스 효과 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데가 심장, 그다음에 소장, 신장, 방광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장애를 또 주면은 이 방식으로 해서 그 아까 서두에 앞에 말씀드린 그 온실가스형 변비, 거기까지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 주의하면은 또 서서히 갑자기 또 좋아지거나 이러진 못하죠. 그렇죠. 네. 노인성 변비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면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개는 뭐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건강식품이 좋다 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그래도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한테 진짜 유리한 게 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을 주는 것 외에 또 해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그 뭐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잠을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그 변비하고 이제 당뇨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유사한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들 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질문과 청취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